지난 시간까지 우리 부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알아야 될 텐데 요게 정적분의 정의거든요. 근데 요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좀 단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x는 a, x는 b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s를 a부터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 요걸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 보시면 y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닫힌 구간 a, b에서 이 y는 fx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 요거 4개로 둘러싸여진 요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할 때 이 넓이 s를 a부터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S, 넓이죠. 넓이를 a부터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으로 정의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테그랄 자 a와 b를 여기 아래와 위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적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equal s 요 넓이와 같다라고 기호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요 a를 아래쪽에 적고 b를 위쪽에 적기 때문에 이 a를 아래 끝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b를 위 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정적분의 정의예요.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것은 요 넓이로 약속을 하자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이 구간에서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에 대해서는 이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건데 여기서는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x는 a, x는 b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마이너스 s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를 a부터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y는 fx가 연속인 걸 볼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때 요 fx의 그래프 및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부분에 요 영역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이 마이너스 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요때 이제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이 마이너스 s를 a부터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으로 정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다면 요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것을 정적분으로 정의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호로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마이너스 s와 같다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일반적인 정적분의 정의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읽어보시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x는 a, x는 b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 중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를 s1,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 빼기 s2를 a부터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 요거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닫힌 구간 AB에서 y는 fx가 연속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 안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도 있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즉 x축 위쪽에 생기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즉 x축 아래쪽에 생기는 요 영역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우리 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넓이 자체를 정적분이라고 하고요.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에는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걸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a부터 b까지 요 함수 y는 fx의 정적분은 S1에서 S2를 뺀 걸로 정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S1에서 S2를 뺀 것으로, 즉 x축 위쪽 영역의 넓이에서 x축 아래쪽 영역의 넓이를 뺀 것으로 정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정의는 뭐다?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해 주세요. 이런 거는 질문이 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을 이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또한 이 정적분에서 이 정자는요, 정해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부정적분과 다른 게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정은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정적분은 넓이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넓이라는 것은 결국 요 아래 끝 A와 위 끝 B가 결정이 되면 넓이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정적분의 결과는 넓이, 즉 상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수값은 하나로 딱 정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생각해 볼까요? a부터 b까지 fx를 dx, 이게 무슨 뜻이냐? fx를 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라 라는 뜻인데, 얘는요 누구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냐 하면 이걸 f의 y dy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f라는 함수가 변하지 않고요, 아래 끝과 위 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분 변수가 뭐로 됐던 간에 이 결과는 어떤 상수 하나, 즉 넓이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는요, 적분 변수와는 관계없어요. 함수가 똑같은 함수냐, 둘 다 f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으냐, 요것만 확인하시면 이 정적분의 결과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부터 b까지 ft dt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적분의 결과는 똑같아질 거고요. 뭐 얘를 a부터 b까지 fu du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값을 결정하는 것은 함수 f와 아래 끝 위 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적분 변수를 뭘로 쓰셔도 정적분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누구만 유지가 된다면, 함수가 똑같고 아래 끝 위 끝이 똑같다면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일정합니다. 똑같은 값을 갖겠죠. 자, 그런데 부정적분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거 봅시다. 인테그랄 fx dx다 라고 한다면 이 결과는요, 상수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 결과가 역시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어떤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이 부정적분입니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라는 x에 대한 함수가 결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결과는 상수가 아니라 함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테그랄 fy dy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요, 이 결과가 상수가 아니라 함수로 나오게 되는데 이 함수는 y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의 y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함수와 y에 대한 함수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이 똑같고 공역이 똑같고 대응하는 규칙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정의역이 다르죠. 하나는 x고 하나는 y입니다. 따라서 이 두 함수는 똑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얘하고 누구는 인테그랄 fy dy는 이거 똑같다고 말 못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적분 변수가 달라지면 계속해서 다른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 ft dt를 부정적분한 결과와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위에 거로 본다면 우리가 인테그랄 fu du 요걸 부정적분한 결과와도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의 정의가 뭔지 알았으니까 관련 예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2를 정적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게 이제 x축이라고 한다면 y는 2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디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x는 3은 여기 어디쯤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x축과 그 다음에 요 y는 fx의 그래프, 즉 y는 2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 x는 3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될 텐데 지금은 모든 그래프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바로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정적분의 결과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2입니다. 요걸 곱해서 얼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 곱하기 2 하면 8이 답이 되는 걸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요번에는 이제 상수함수인데 마이너스 3입니다. y는.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x축인데 이번에는 요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1은 여기 어디쯤 있을 테고 x 이퀄 5는 여기 어디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요. 요 면적인데 요 면적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 그게 바로 정적분의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는 그냥 5 빼기 1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고 세로의 길이는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봤을 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요 정적분의 값들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제 하나 더 볼까요? 자,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 d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려면 이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y는 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우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 x는 1까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이 y는 x와 x축 및 x는 1, x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여진 영역이 한쪽은 x축보다 위쪽에 나오고요. 한쪽은 x축보다 아래쪽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면 얘는 x축 위쪽에 있는 넓이 S2에서 S축 아래쪽에 있는 넓이 S1을 빼준 거와 똑같다라는 거 앞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S2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S2는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요게 이제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과 높이가 모두 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2분의 1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S1도요. 똑같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이번에는 밑변과 높이가 길이가 모두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값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에서 2를 빼주는 거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적분의 결과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정의만 알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쉽게 정적분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2번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정적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x는 1까지 경계선을 이렇게 그렸죠. 이래놓고 보니까 또 자 한쪽은 x축 위쪽의 영역이 나오고요. 다른 쪽은 x축 아래쪽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넓이를 S1, S2라고 한다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S1에서 S2를 빼준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S1을 구해주시면 자 얘는 이제 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는 이게 2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높이는 함수값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4분의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한 S2의 넓이는요. 요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1에서의 함수값은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높이는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삼각형의 넓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게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S1 빼기 S2의 값을 구해주시면 4분의 9에서 4분의 1을 빼준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얘가 4분의 8이 되기 때문에 2가 정적분의 결과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정적분과 관련된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정의는요, 우리가 닫힌 구간 A, B 여기에서 정의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닫힌 구간 A하고 B라는 것은 A가 B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구간이다 그러면 대개는 그냥 A가 B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B가 A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구간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구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점,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 닫힌 구간 A, B에서는 A가 B보다는 작거나 같은 걸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A와 B가 같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는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죠. 그럼 이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지면 정적분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요거는요 그냥 0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정의라는 것은 증명 없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봅니다. 요게 이제 X축이죠. 만약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항상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라는 것은 X는 equal A, 그 다음에 X는 equal B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이제 언제냐 하면 A보다는 B가 더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Y는 fx 그리고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영역의 넓이가 바로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A와 B가 서로 똑같다면 이 두 개의 그죠? X는 A와 X는 B라는 이 직선이 서로 겹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X는 equal B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랑 완전히 일치를 해서 X는 A자 동시에 X는 B가 됐다라고 한다면 영역이 나오질 않습니다. 즉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그 다음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영역이 없죠. 그럼 영역이 없다라는 것은 그 영역의 넓이는 0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값을 0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은 값을 갖는다면 그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을 때 정적분 값은 0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얘가 닫힌 구간 A, B다 보니까 A가 B보다 작은 경우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A가 B보다 더 큰 경우라면 이 정적분이 어떻게 되겠는가? 요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래 끝이 위 끝보다 더 큰 경우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보시면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했는데 A가 B보다 더 크다면 그때는 아래 끝과 위 끝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B부터 A까지로 바꿔준 상태에서 맨 앞에 마이너스가 달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크게 되면 아래 끝, 위 끝을 서로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앞에 누굴 붙인다? 마이너스 붙이는 것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정의라는 것은 뭐다?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이걸 증명 없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관련된 예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1부터 1까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1이라는 다항함수를 정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요 아래 끝과 윗 끝이 서로 어떤 거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면 이건 얼마로 정의를 한다? equal 0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배웠죠. 이건 볼 것도 없이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3부터 0까지 절대값 x-1을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인테그랄 이제 아래 끝과 위 끝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럼 0부터 3까지로 바뀌겠죠. 그 다음 절대값 x-1을 정적분한 결과에다가 맨 앞에 누굴 붙여준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요게 바로 이 값과 똑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정의죠. 요거는 증명 없이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 0부터 3까지 먼저 정적분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건데 이건 또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요 넓이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요쪽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바로 이 정적분의 정의와 똑같아지는 값이 됩니다. 자, 따라서 S1, S2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S1을 구해봤더니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2분의 1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2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요 2 곱하기 2가 되어서 요거 2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냐 하면 요 값은 2분의 5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정적분의 값은 뭐가 되냐 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3부터 0까지 절대값 x-1에 요걸 정적분한 결과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정의라는 것은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앞으로 정적분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정적분의 정의가 아직도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적분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하신 후에 이 다음 영상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